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인사청문회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한번 살짝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이 77번째 재연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헌법 정신 되돌아봐야 한다. 재연절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과거 이제 공휴일인 적도 있었는데 재연절 휴일 지정 어떻게 김수민 네. 평론가님 보시기에 하루라도 더 늘어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 7월에 예. 딱히 어떤 공휴일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그날 하루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또 이걸 또 지정을 하자면은 사실 뭐 재헌절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또 우리가 지금 6공화국 헌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헌법의 개정의 계기가 된 건 또 6월 항쟁이거든요. 그럼 6월 10일 또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고민할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성격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공휴일을 떠나서 일상적 평소에 정부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노동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리고 워라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윤주진 평론가께는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예.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까지 했으면 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매우 높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근데 국민들이 의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재헌절이 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재헌절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허탈함이 있는데 저는 사실 2008년도에 이 재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될 때 기억이 되게 생생해요. 아, 왜냐면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군에서 이제 다른 전우들과 이 문제를 갖고 떨띵 토론했었습니다. 저는 아니 어떻게 저는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했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재헌절을 공휴일에 제외할 수 있냐. 우리가 개천절도 쉬고 다른 것도 다 쉬는데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근간 헌법을 제정한 날만큼은 우리의 생일이다. 가장 중요한 공휴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헌절을 포함시킨다면 뭐 하나는 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공휴일들이 좀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우리 윤주진 위원님은 군대 있을 때부터 벌써 토론을 하니까 이렇게 토론을 잘하나 봐요. 네,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니라도 토론할 시간이 주어지는군요. 자, 홍수특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5시 광주광역시 영산강 극락교와 전남 한평군 원고막교 지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저녁 5시 광주광역시 영산강 극락교와 전남 한평군 원고막교 지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분이 인사청문회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조현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좀 약간 정책적인 얘기들 쭉 했는데요. 북한과 대화 재개하겠다. 미국 관련해서는 관세동맹 현안 적극 대응하고 경제 군사안보 첨단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 협력 확대하겠다.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윤진 위원님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근데 뭐 사실 무난한 대답들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다른 뭐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대다수의 청문회 후보자들이 강선우, 이진숙 효과에 좀 많이 가려져 있죠. 상대적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청문회를 하다 보면 네. 특정한 많으면 5명, 적게는 2-3명 정도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현 후보자는 무난하게 좀 넘어가는 부분인데 좀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정부들이 되풀이했던 반복했던 입장에서 크게 나아간 것은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 시대에 새롭게 맞이하는 뉴 노멀 그러니까 관세 폭탄 그리고 개별적인 대미 협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 오히려 저는 김민석 총리가 대한상회에 가서 했던 미국도 우리의 하나의 뭐 자치구로 생각하자 이런 되게 역발상적인 그런 파격적인 대미 관계 전략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중관계 문제인데 지금 관세 협상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분석 중에 하나가 여전히 이재명 정부가 철저하게 미국의 우방이라고 하는 인식을 주지 못했다. 그런 확신이 미국 정가에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한다면은 사실은 대중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상당히 좀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균형 외교에 여전히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외교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우리 김수인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 답변한 내용들을 봤을 때 흠잡을 수 있는 답변은 없었다고 봐야 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은 동맹이라고 다 표현을 하고 있고 네. 항상 그랬었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그러니까 동맹하고 전략적 동반자는 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 점에서는 뭐 균형 외교라는 단어를 여권에서 일부 인사들이 쓴다고 해도 이재명 정부가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 완전 정중앙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는 그런 노선은 아니다라는 거는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선이었다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분이 선임이 되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청문회에서도 아까 보니까 어떤 의원이 뭐 친중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질문을 하시던데 자꾸 이제 이재명 정부를 친중주의 쪽으로 그렇게 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토론의 진척을 막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더 진척된 얘기로 안 가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런 조현 후보자 같은 사람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다 무력화가 됩니다. 토론이 더 진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뭐 대만에도 실시해 중국에도 실시해 이런 발언을 했던 거에 대해서 네.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더 발전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토론이 안 되고 자꾸 이념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도 좀 구체적이고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전승절 참여 여부 이거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진짜 결정은. 네, 저는 안 할 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참석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전승절에 참석을 했다가 굉장히 여파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그때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우리도 해봤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지 굉장히 그 훈계하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패해본 경험을 갖고 좀 조언을 해주듯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전승절 기념식 참석 의사는 별로 없다고 봐요. 다만 이렇게 즉답을 피한 거는 그래도 초청장을 중국에서 줬고 그리고 몇 주년 할 때 뒤에 영자로 끝나면은 좀 의미가 커지잖아요. 80주년입니까 이번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70주년이라서 일단 갔던 것이고 네. 근데 80주년이라서 초청장도 줬는데 그냥 안 가겠다라고 공표를 해버리는 거 그것도 장관도 아닌 장관 후보자가 공표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중국 정부도 눈치가 있으면 어차피 한국은 안 올 것 같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그래도 한국 정부에서 그냥 이런 지하에 안 간다 이렇게 하지는 않네. 우리한테 신경을 좀 쓰고 있네. 이렇게 양해할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석은 안 하는 쪽으로 이미 가닥이 잡혀 있는데 답변을 신중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일단 해석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폭우 얘기 좀 많이 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예. 오늘 오후 4시 50분 광주광역시 황룡강 장록교와 전남 화순군 화순천 주도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후 5시 10분엔 경남 밀양시 밀양강 용평동 구간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뭐 이런 김정관 후보자도 뭐 수출 1조 달러 시대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딱 그 제목이 타이틀이 명확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의혹 관련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하던 얘기긴 한데 국민의힘이 이제 김 후보자가 두산의 그 계열사의 CEO를 했잖아요. 근데 여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이거 연루 정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졌습니다. 근데 윤희준 평론가님 또 김 후보자는 그 시기도 안 맞는다, 겹치지 않는다 해서 예.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파고들 여지는
적어 보여요. 어때요? 근데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 네.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그 기업의 특정 계열사의 수장을 맡았다면 사실은 그 그룹 전체 네. 두산이죠. 사실은 두산 그룹 전체와 당시 성남 FC 간의 관계를 추궁하는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라든지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른바 보은성 인사.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개인 김정관에게 자리를 줬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특정 그룹을 배려해서 줬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컨대 네이버 3명이다.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TO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 유독 물론 뭐 이게 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절 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기업들, 이제 성남 FC에 고액의 후원금을 지원했던 그것이 뭐 대가성이냐 보은성이냐 아니면 선의로 인한 그런 지원이냐는 뭐 각자의 판단의 영역이지만 네. 어쨌든 거기에 얽혀 있는 기업들의 수장들이 이렇게 국무위원으로 몇 명이 임명이 됐다라는 것에서 당연히 저는 합리적인 의혹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겸허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네. 또 지역구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기업들이 그 해당 지역구 축구단에 후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금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저도 두산 네이버 출신 중용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봅니다. 그러니까 예. 성남 FC 사건에서 이게 사법적 유죄 무죄 이거는 가려지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 뭐 끝나가지고 재판이 재개될 거니까 그 부분까지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사법적인 걸 떠나서 특정 기업 그 특정 단체죠. 성남 FC라고 하는 특정 기관에 하필이면 여러 기업의 거액의 후원이 몰렸고 그 기업들이 다 인허가 민원이 있는 기업들이었거든요. 네. 이런 점은 저는 뭐 사법적으로는 설령 문제가 없다고 해도 행정적으로는 잘못된 행정이었고 정경유착 결과적인 정경유착이었다는 점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 그룹 출신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좀 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적하지 않는 문제를 좀 짚고 싶은 것이 얼마 전에도 이제 그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김성환 의원이 네네. 이분 원래 탈원전 성향 의원의 대표적인 의원이었습니다만 예, 예. 신규 원전의 물꼬를 터버렸어요.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때 잡아놨던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규 원전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김정관 후보자가 원래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다 원전 관련 기업들입니다. 네네. 또 다시 뭔가 뭐 좀 정경유착적으로 원전 산업의 부흥을 위한 이런 행보를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오히려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적할 수 그렇죠. 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친원전이기 때문에. 주로 성남 FC 네. 쪽으로. 그리고 이제 친원전 뭐 반원전 이걸 떠나서 설령 뭐 친원전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국민적인 합의가 모여져야 되는데 지금 좀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아직까지도 탈원전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도 상당히 있을 텐데 네. 그쪽이 통째로 무시되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잘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좀 볼게요. 가장 뜨겁게 주목받았던 두 후보자 중 우선 한 명, 이진수 교육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제자 논문 표절 가로채기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표절 없었다는 해명은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표절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 또 이게 뭐 학계 바깥에 비전문가 입장에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소위 범학계 검증단이라는 분들이 김건희 씨 논문 표절을 밝혀내기도 했던 분들이죠. 그분들이 표절률이 좀 심각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좀 후보자 말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제1저자로 본인이 네. 이름을 올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꾸 이공계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학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에 이런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진수 후보자는 뭐 학교 총장도 했고 굉장히 중진 교수입니다. 명성도 있고 이런 그 실력을 가지고 연구를 따오는 역할을 했고 그러면 안의 일은 이제 결국 학생들이 한 것이 아니냐. 근데 따온 것 자체가 큰 일이라고 인정이 돼서 네. 그렇게 새로운 관행, 제1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냐는 건데 이게 비유하면은 어떤 가수가 음원을 냈는데 뭐 가수 이름으로 음반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듀서 이름으로 나오는
예,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좀 그쪽에 가깝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의 해명은 좀 부족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과제나 연구 과제를 갖고 와도 뭐 큰 틀에서 우리 이런 거 한다 그러고 세부 연구를 이제 대학원생들이 하면 네. 그 연구는 대학원생이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그 매니저가 거기다 제1 저자 이게 맞냐 이거죠. 윤준희 평론가님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사실 많은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본인이 지도하고 연구의 전체적인 기조를 잡아줬다 할지라도 실은 지도 교수가 제자들에게 실적을 채워주는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본인은 교신 저자, 그러니까 이제 1저자가 아닌 그렇죠. 도움을 주는 네. 저자로 많이 물러나죠. 그리고 실적을 이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채워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교신 저자도 충분히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집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연구 기여도가 높다 할지라도 보통은 양보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러니까 다른 이공계 교수들이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유독 이분은 본인이 1저자로 올라갔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다고 하고 네. 뭐 특정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표절 검증을 하는 프로그램이 누구는 뭐 50%다, 뭐 이진수 후보자는 내가 돌려보니까 10%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제 범학계 검증단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단체에서, 이게 교수학술 단체 연합체인데 표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 견해가 제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진성 후보자가 다른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이 표절 논란이 해소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 전남 곡성군 섬진강 금곡교와 전남 나주시 영산강 나주대교 인근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같은 시각 경북 경산시 오목천 암량교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자, 이번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취업 방해했다는 이 부분, 그런 거 절대로 없었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그 방해 보좌관이 이쪽 새로 취업하려는 방에 찾아와서 말했다는 수준의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보도도 있냐면 강 의원이 직접 그 해당되는 의원한테 전화했다는 이런 증언도 있거든요. 자, 쓰레기 지시도 저희 김수진 평론가님, 텔레그램에 만약에 남아있다는 우리가 그 SBS 보도에서 본 게 그게 진짜 강선우 후보자의 그 남긴 글이라면 확인되면 네. 그 위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그죠? 그래서 아마 위증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가 기억이 잘 안 났던 거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위증의 기준이 되는 게 사실관계라기보다는 이제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했느냐 이 부분인 네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 논란은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설령 기억이 잘 안 났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전에 말을 하실 때는 기억이 잘 나는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 이게 수사기관에서 그 피의자한테 진술부터 먼저 받은 다음에 수사하는 사람이 증거를 딱 제시하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네네. SBS 보도도 같은 편이었는데 그걸로 좀 크게 망신을 당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갑질도 갑질이겠지만 거짓말 혹은 사실에 맞지 않는 해명을 했다, 이 부분이 좀 치명적이었던 것 더 같아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비슷한 의혹이 또 추가로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네. 뭐 병원에 갔는데 가족을 못 만나게, 그때 코로나19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도 뭐 지정이 돼야 만날 네. 수 있다거나, 그런데 거기 가서 뭐 내가 국회의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심지어는 복지위 소속이다. 네, 예. 그렇죠. 이 병원 잘 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래서 뭐 되게 글쎄요, 이것도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강선우 의원 측은 아니라고는 네. 했습니다. 근데 의료진 쪽에서 그때 우는 사람도 있었고 되게 좀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삿짐을 옮기는데 보좌관이 동원이 됐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강 후보자는 보좌진들이 왔던 건 맞는데, 도와주겠다고 왔던 건 맞는데 어차피 일은 이삿짐 센터에서 하니까 짜장면이나 먹고 가라.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또 거짓 해명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버티기가 힘들다. 장관 후보자 정도가 아니라 의원 적격성까지 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이 해명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 이거 상당히 좀 영향력 있는 뭐 단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렇고 전직 민보협 회장단까지 가세해서 강선우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 사실 보좌진이 국회의원과 정치적 동반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누구 말 따나 그냥 하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공직에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월급도 국회의원한테 받는 게 아니고 사실 국민 세금으로 이 국회에서 바로 받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 보좌관이 의원한테 막 반말하는 것도 봤어요. 옛날에 진짜 제가 국회 처음 출입할 때 뭐 1999년, 2000년 이럴 때 막 반말하더라고. 그 방에 이렇게 네. 취재하러 놀러 갔는데 보니까 자기 고등학교 동창을 보좌관으로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반자들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민보협이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가 전직 회장단까지 가세해서 정말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거는 좀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민보협이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사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했다. 이거는요. 그 결정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 안에서 민보협, 그러니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소속 보좌진들의 아우성이 들끓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목소리 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요. 차고 이제는 더 이상 임계치를 넘어서서 민보협 자체의 존재의 정체성까지 의심을 받는 그런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겨우 나온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민보협 역대 회장단의 사퇴 사실은 며칠은 안 요구입니다.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만큼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민보협이 어마어마한 게 이제 민보협, 국보협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각 정당마다 보좌진 협의회가 있는데 보통 당대표 선거 나오잖아요. 네. 그럼 당대표 후보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각 민보협, 국보협입니다. 거기가 정말 중요한 표예요. 아주 그래요? 빅스피커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민보협이 사퇴 선거를 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만큼 좌시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저는 또 두 가지의 이제 중요한 신호가 뭐냐. 첫째, 참여연대가 사퇴를 요청했어요. 이거는 참여연대는 누가 보든 자타공인 정말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시민사회 단체 기관이고요. 또 한국 여성단체 쪽 관련해서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격 없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이제 명분을 좀 상실한 것이 아닌가 진단을 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무자격 육적 거론하면서 사퇴 혹은 지명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아울러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정잣대 1순위가 도덕성과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과 보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검증도 없이 추천장을 꽂아넣고 있다는 소문도 받아합니다. 결국 절대 권력의 독선과 오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런 인사들을 추천하고도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는 아부가 주변에 넘쳐나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자격 육적의 거취를 비롯한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 실세들이 검증 없이 추천장 꽂아넣고 있다. 뭐 이건 주장이죠. 절대 권력의 오만과 독선이다. 이걸 그냥 밀고 나가면 정말 절대 권력의 오만과 독선이다. 따라서 내가 대통령을 만나야겠다. 만나면 누구 저기 지명 철회하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만나줄까요 지금? 뭐 얘기를 다 들어보고 다 했죠. 이렇게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좀 사실 몇몇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예의주시하거나 뭐 기정사실화해서 저기는 탈락될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 후보자들이 있고 그들이 사실 육적에 포함이 돼 있는데 네. 근데 거기에 좀 무리하게 끼워 넣는 기색이 저는 좀 느껴져요. 처음에 오적이라고 했다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끼워서 육적으로 했는데, 근데 김영훈 후보자 청문회는 오히려 김영훈 후보자를 친북주의자로 의심을 하고 공세를 폈는데, 뭐 그 당시에 민주노총에서 발간됐던 통일교과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부적절했다 치더라도 김영훈 네. 후보자가 그런 생각을 뭐 적극적으로 갖고 있거나 한 것은 오히려 아니다라는 게 드러났고, 노동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될 때 아닌 대북관 논쟁으로 인사청문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버린 게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해가지고 이렇게 공세를 펴는 것은 오히려 확실하게 옥석을 가려가지고, 그리고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게 좀 선택과 집중이 야당 입장에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들도 육적 정도 해놓고 한 2-3명 정도 낙마시키려고 6명에 맞춰놓은 거 아닌가 눈치를 다 챌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더 주안점을 둬야 될 인물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봐요. 네. 자, 윤주진 위원님. 예. 강유정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에서 뭐 사태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류의 기사를 썼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새벽 6시에 저 이규민 어쨌든 언론 홍보수석이죠. 홍보수석이 예. 홍보소통수석이죠. 예. 이분이
그거 뭐 사실과 다르다 지금 정해진 거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새벽 6시에 그걸 올렸고 그다음에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언론에서 대통령실 기류 바뀌고 있다는 해석 기사 보도했지만 그런 변화는 없다. 청문회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다양한 보고를 받고 있다. 이거는 뭐 밀고 나간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걸 현재 상태에서 뭐 알려주는 걸까요? 뭐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임명 철회가 가능한 인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의도에서 이제 나름대로 정치밥 먹는 사람들은 현역 불패 신화가 왜 그동안 이어졌느냐.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장관 임명을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하는 순간 사실 그것은 장관직뿐만이 아니라 다음 총선 공천도 못 받는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 철회를 한다는 게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친 강선우 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도 동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현역 네. 의원에 대한 임명 철회를 하기는. 네. 자, 그러면 다음 수순은 뭐냐? 사실 본인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도 편하고 민주당의 집안 관리에도 편하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 내부에서 뭔가 지금 기류가 변화되고 있다. 임명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 당사자인 강선우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버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 정도는 나중에 결정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명예로운 퇴장 혹은 명예로운 자진 사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네. 최대한 그래도 예우를 해야 된다. 저는 강선호 그 정도 후보자 기류로 입장에서는 봐요. 이걸 대통령실에서 취재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할 거예요. 예. 아 그렇다 명예로운 퇴진해야 된다. 천하람 의원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 네. 그 방송에 나와서 지금 필사적으로 구명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하대요. 뭐 이런 아니 그건 뭐 우리가 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천하람 의원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주진 위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네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기 전화번호를 기억부터 희읍까지 보면서 예. 대통령실에 이야기 전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다 전화할 겁니다. 전 아, 그래요? 이거는 저는 뭐 99.9%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만큼 인사는 정말 치열해요. 정말 그래요? 치열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김수인 평론가님도 그럴 거라고 보세요. 근데 그런 동안에 결국에는 본인의 결단을 하라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막 나서가지고 철회 여지를 남겨두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 지명을 한 입장에서 네. 무책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미 우상호 정무수석이 힌트를 줬어요. 마냥 다 감싸고 가진 않을 거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에 저도 이진숙 후보자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눈치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이고 사실 저는 대통령실이 예를 들면 강선우 후보자에 비해서는 조금 그 수위가 낮아져 보이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나름의 정답 같은 걸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내가 과도하게 누명 쓴 부분은 소명을 했는데 네. 일부 뭐 자녀 유학 문제나 이런 것은 좀 국민 정서에 안 맞기 때문에 명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뭐 아쉽지만 여기서 그만하겠다. 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기를 좀 기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20분 울산 서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후 5시 30분엔 전남 장성궁 황룡강 제2황룡교와 광주광역시 황룡강 용진교 부근, 전남 장성군 근계리 개천에 각각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토사 유실로 인해 전면 통제됐었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해미 부근은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역시 대전 방면은 통행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당진 방면 면천에서 당진 분기점 사이가 통제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에서는 광주 일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익산 평택고속도로에서는 청양에서 예산 분기점 사이가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는 만큼 미리 우회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된 구간들이 있고요. 항공기 운항도 국내선과 국제선이 결항과 지연이 되고 있는 만큼 미리 출발 전 운항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충청권을 중심으로는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지하차도 통제 구간이나 하천변 진입은 피하셔야겠고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영남권 활천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이후 경기권 오산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부곡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승은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친정이 강원도 홍천입니다. 밤새 폭우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고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달려가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엄마 무리하게 복구 작업 하지 마세요. 안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효녀네요. 어쨌든 이렇게 고향에 엄마가 걱정돼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하던 얘기.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된다면 자진 사퇴가 있고 지명 철회가 있는데 사실은 지명 철회의 형식보다는 거의 자진 사퇴 형식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인사권을 가진 그쪽과의 교감하에 그 자진 사퇴하는 이게 가장 부드럽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명 철회하면 그 내가 잘못됐다 이거를 더 이게 웅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결정 혹은 결심은 인사권자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조용히 전해지면은 제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마 상식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낙마자 네. 제로, 원, 투, 쓰리 사지선답니다. 1번 제로, 네. 저는 투 봅니다. 투, 네. 낙마자 투.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 두 명이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사실 한 분이 더 있었죠. 그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명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2명 정도까지는 내줘야 된다. 이 정도의 셈과 전략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지층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는 법인데 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물론 애써 감싸는 지지층도 없지 않지만 댓글이나 이런 여론을 봐도 왜 저 사람들을 굳이 데리고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네. 지지층 바깥으로 보면 이제 여성가족부는 여성계가 중요하고 여론이 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가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썩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네. 교육 정책에 사실 어제 여당의 고민정 의원이 지적을 비판하더라고요. 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술술 나와야 되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분야가 특정 분야에만 식견이 있고 나머지 분야에 없고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예. 교육학계만 보더라도 교육학도 뭐 교육통계학, 교육공학, 교육사회학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짜고 이럴 거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딱히 이진숙 후보자한테 느낀 거는 전체적으로 뭔가 패러다임이 뭐 새로운 게 있고 이런 거는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매력적인 후보자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는 뭐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논란들이 워낙 큰데다가 평소에 강선우 후보자가 여성 운동계에서 네. 정말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다. 여성 정책에 그 식견이 깊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아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시민사회적으로도 지켜줄 수 있는 힘들이 많이 헐거워졌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나 이쪽에서도 굳이 고수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윤진희 평론가님은 예. 투. 현재까지로선 저도 2명을 투. 보고 예. 있는데요. 방식이 이럴 겁니다. 아마 이제 청문 보고서를 요청을 해야 돼 대통령이 예, 예. 본인이 이제 인사 자료를 제출한 지 20일 만에. 근데 이제 그게 D-3일, D-2일 이렇게 가면 이제 후보자 본인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네. 자, 미국이 상호 관세를 통보한 8월 1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은 쌀과 소고기의 수입 규제 완화,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입 허용 등 시장 개방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미 협상은 철저하게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 합니다. 둘째,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우리가 네. 사실 뭐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서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농축산물 이게 되게 민감한 그렇습니다. 분야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통상교섭본부장 얘기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보면 그 행간에 야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게 좀 읽혀요.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조업이나 이쪽을 지키려다가 결국 농축산 분야에서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우려가 나오고 딱히 이 협상의 카드라는 게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한편으로는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카드도 많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딱 김병기 원내대표의 언급이 왜냐하면 여당 원내대표 치고는 되게 강경한 자세입니다. 네. 양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보통은 예전 같았으면 옛날에 우루과이 라운드 전국부터 시작해서 한미 FTA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단체들이 사회단체, 농민단체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거센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 단체들이 뭐 뜻을 다 이루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반대편에서 당겨주는 그 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무너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이렇게 일단 배드캅 역할을 맡아야 되는 네.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이 참 느껴지는 것 같고 어쨌든 일단은 그래도 여당에서 농축산 분야의 희생이 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단 당겨주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또 정부 당국자 앞에서 협상해야 되는 사람들의 고충도 한편으로는 있을 거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뭐 전무 아니면 전부로 할 수 없다면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좀 축산계는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는데 30개월 이상 소고기 이 제한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미국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대만이나 이런 데서도 풀려버려가지고 한국이 이거를 계속 잡고 가기는 상당히 버티기 쉽겠느냐? 네, 그래서 좀 쌀이라든지 이런 네. 것보다 더 훨씬 힘든 게 아마 이 소고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점에서 물론 정부도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혹은 이게 해제가 되더라도 또 다른 규제 조금 느슨하더라도 그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네. 잘 안 됐을 때 또 축산업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지원을 할 거냐 이런 문제들 미리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 광주광역시 평림천 평림교 부근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아까 저 김수인 평론가님도 잠깐 얘기하신 부분인데 윤주진 위원께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면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당 대표치고는 여당 원내대표치고는 좀 강하게 얘기했고 진성준 정치기의장은 네. 정말 작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했어요. 무도하다는 표현도 썼든가 뭐 그러면서 이거는 그러고 그 팩트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이 사실관계 이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정부 사이드에서 하니까 정치권에서 막 저렇게 한다는 게 하나의 협상의 지렛대나 뭐 도구가 될 수는 있는데 약간 걱정도 돼요. 사실은 여당 원내대표, 여당 정치기의장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한다. 그런 부분은 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나 진성준 전 내용을 좀 총리장이 알고 있다.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농수산물이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그리고 30개월 이상의 뭐 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운명을 직감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거기에 극심하게 반발할 수 있는 계층을 염두에 두고 네. 일부러 강경한 발언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이렇게 좀 불만을 완화시키는 네.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철강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농수산물 우리 국내 농가와 축산 농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 협상을 계속 관세를 받아들일 것이냐. 여 기로에 쓴다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눈물을 머금 거라도 국민들에게 대국민 호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 농가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개방했을 때 한 가지의 또 긍정적 효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소득에 대비해서. 사과값 정말 뭐 한번 작황 망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사실은 도심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방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악마의 손을 잡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고심이 있다면
여당은 오히려 역으로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 분담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안 좋은 사인을 받았을 수도 있다. 예. 저는 김수민 평론가님. 국민의힘의 역할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힘 하면은 뭐 미국에서 보기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친미적인 성격이 더 강해 보이죠. 이게 민주당이 반미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더 이렇게 굉장히 미국하면 심지어 뭐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은 미국 엉덩이 뒤에 형님 하는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반대파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그런 국민의힘이 강하게 나와준다면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협상에.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농어촌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또 거기 지역구 유권자들 대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이라는 거죠. 좀 더 홀가분합니다. 의석도 적고.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강경하게 미국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새로 들어온 기사 없나 검색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늘 오천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마 특사 관련해서 좀 뭐 그런 이게 좀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을 기해서 전남 순천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4명을 콕 집어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스스로 거취 표명하라 하고 이게 무슨 거취를 표명하는 거냐 했더니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위기 처했을 때 당대표 필두로 37명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는 중진들이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 보여달라.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제 저기 그 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저 회의 분위기 어떠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냥 다구리로 요약될 수 있다. 다구리 한판 붙는 거 패싸움이잖아요. 네. 뭐 큰 뭐 얘기가 있었다 하고 박성훈 그 수석 대변인은 뭐 충분한 공감대 속에 이제 이런 발언이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다. 충분한 소통 통해 논의 이루어지기 바란다. 제가 질문이 좀 길었는데 윤주진 위원님. 예. 윤희숙 혁신위원장 잘한 겁니까? 괴로운 질문인데 네. 이게 방향이 맞더라도 현실 가능한 것인가 또 내용이 맞더라도 타이밍이 맞은 것인가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선의로 자발적으로 혁신한 사례 없습니다. 네. 대부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러다가는 어차피 죽을 바에는 명예롭게 물러나자라는 천막이라도 치자. 그렇죠. 예. 명예롭게 물러나자의 불출마 혁신만 있을 뿐이지 정말 누군가 몇 명이 나타나서 10명이 우르르 나타나시고 우리가 이제 이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총선 3년 전에요. 네. 가능하진 않죠.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저는 이 네 분이 거취를 정리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결국은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못한다고 선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관철시키지는 못할 망정 내 생각을 그냥 쏟아내긴 하자. 그게 지금 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예, 요약한 건가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한번 지금 이 시점에 이 씨앗을 묻고 가면 네. 결국은 나중에 그게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결국은 혁신의 계절은 다가오고요. 네.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 현재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는 이제 세대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분명히 나중에는 여느 때나 그랬듯이 현역 교체는 늘 있어 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오늘 윤희숙 그 위원장이 어제 던진 이 돌이 언젠가는 하나의 파도처럼 몰려오겠죠. 본인은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인 것 같은데 다만 방식 면에서는 조금 더 우군을 확보하고 좀 더 현실 가능한 혁신안을 먼저 던짐으로써 국민적 여론을 무르익게 만드는 어떤 정무적 기술은 좀 아쉽다. 그런 비판은 또 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수인 평론가님이 혁신이라는 게 뭔가 관철돼야지 또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너무 얽히고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너무 똘똘 뭐 이렇게 막 꽉 짜여져 있고 이러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윤희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에이 뭐 다들 속에 있는 거 던져나 보자 일단 네.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네. 싶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대로 생각한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은 주의 주장을 억누르거나 혹은 뭔가 안 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관철되도록 해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네. 되든 안 되든 항의하고 문제 제기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혁신위원장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항의를 했다면 네. 윤희숙 전 의원은 일단 하면서 계속 소위 본인 말대로 다구리를 맞는 것으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행보거든요. 당장의 어떤 혁신이 지금 불가능하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섣불리 관철시키려는 게 더 안 좋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뭐 무게파 선언을 해라. 예. 또 뭐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겠다. 이런 무리수만 나와요. 오히려 관철시키려고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원론을 가지고 세게 싸워 붙어서 기록을 남기고 오히려 그 폭로 효과를 내는 이런 행보가 더 중요한데 그 점에서는 저는 윤희숙 위원장이 길을 잘 잡은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이고 오늘 덤으로 다구리가 일본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은어예요. 네, 그 네. 아까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본인이 일문학자인데 일본어에 그런 표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대식 의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처음 들으셨대요 그 표현을. 그래서 너무 점잖게 사신 게 아닌가. 저는 맨날 친구들하고 하는 표현이라. 다구리를 많이 쓰는 다구리 그렇죠. 많이 쓰고 우리 기자들도 어디 막 현장에 가서 돌파해가지고 취재해 와야 되는데 야 다구리 붙어 뭐 이러고 지시를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아주 뭐라 그럴까 폼이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말이다. 저도 은어다. 일본어인 줄 알았습니다.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말이라는 아름다운 우리말이라는 거 우리가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밥값을 했네요. 아이 또 국민의힘 그 책임 있는 당직을 맡고 계시면서 또 오늘 오후 5시 50분 전남 담양군 중암천 양지교 부근에 홍수경보 발효됐습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윤상현 장동혁 의원이 준비한 토론회 전한길 강사가 무대에 올라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역시 혁신을 하려는 당 맞느냐 이런 또 그 비판이 나왔고 근데 또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 뭐 사실 확인 좀 해봐야겠지만 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당이 조치 취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 친길게 옛날에 뭐 정광훈 목사 하더니 또 전씨네요. 요번에는 또 전한길이냐 뭐 이런 건데 자 입당 얘기 출당 얘기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주진? 일단 입당은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또 마침 본명은 또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저는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는 매우 큰 부담이고 뭐 이른바 윤 어게인을 외치는 혹은 뭐 계몽령을 외치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잠식해 간다.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네. 저는 이거를 막는 것도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뭐 특정해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이렇게 당원을 골라낼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뭐 엄청난 흉악범죄를 저질렀거나 당의 명예에 먹칠한 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저는 받아들이되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좋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네. 계파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계파 갈등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거의 그냥 문 닫고 네. 누구 한 명 쓰러질 때까지 끝장 토론하자. 우리 그냥 졸도할 때까지 토론하자 이렇게 그게 해야 되는 필요하다. 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서로 눈치 보면서 약간 언론의 간접적인 여론전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전한길 씨 입당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한 15시간 동안 박 터지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현 주소를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 자 다구리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은어인데요. 몰매나 패싸움으로 이렇게 순화해서 사용하시면 앞으로 더 아름다운 한국말이 될 것 같고.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 한 30초 남았는데 네. 이 국민의힘에 한마디 조언해 주시죠. 그냥 뭐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를 빌려서 네. 지금 친길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네, 당에서 절연을 하고 뭐 우리 식구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아니다 얘기를 해봤자 이런 식으로 윤어게인 또 튀어나오면 이건 시지프스의 바위가 되겠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윤희숙 위원장이 뭐 관철보다는 항의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재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